네, 안녕하세요. 갓슬러라고 합니다. 15년차 대기업 직장인이고요. 건물 3층짜리 꼬마 빌딩이 하나 있고, 강서구 쪽에 8층짜리 건물을 한 채 가지고 있고요.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서울에 4채 정도, 인천에 한 2채, 빌라를 최근에 10채 정도 매입, 오피스텔 분양권이 한 2개.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고, 총자산 한 130억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상가는 어떤 상가냐면 단지 내 상가라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단지 안에 이 아파트와 집원을 똑같이 쓰는 상가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상가 너도 같이 변신해. 그럼 같이 변신하는 거예요. 아파트로, 새 아파트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단지 내 상가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한 채 산 거죠. 근데 서울에서 사기에는 뭐 한 평에 막 몇 억씩 해요. 서울에서는 못 사고, 인천이나 분당 이런 데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에 딸려 있는 상가를 사서 장기 보유를 하면 이 아파트가 변신을 할 때 같이 변신을 할 수도 있고, 아파트가 시세 상승을 하잖아요. 상가도 같이 시세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편입이 돼서 이제 재건축이 되면서 재건축 상가를 받을 수도 있고, 새 상가죠. 그런 걸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얼마에 사신 거예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는 9천만 원이었는데 이분이 좀 급했나 봐요. 다른 카페에도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1억에 올렸다가 1천만 원 깎은 거죠. 이 매물을 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재건축 상가를 하나는 좀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바로 가계약금 보낼 테니까 1천만 원만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1천만 원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면 500만 원 깎아달래 그랬더니 안 된대요. 결국은 이제 협의를 봐서 300만 원을 깎았어요. 8,700에 제가 샀고, 어쨌든 트라이를 해서 300을 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나온 게 원래 1억이었다고 생각하면 1,300이 이제 깎아진 거고, 들어와 있는 임차인이 한 달에 뭐 400에 20만 원씩 내고 있어요. 400을 빼면은 8,700인데 실제로는 8,300 정도에 산 거고, 그 20만 원을 만약에 은행에서 빌린다, 5천만 원을 4% 정도 빌린다고 하면은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이자를 내는데, 임차인이 20만 원씩 주고 있으니까 임차인 돈 받아서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5천만 원을 대출을 했다고 하면 8천, 아까 300만 원에서 5천만 원 빼면 3,300에 사는 거죠, 거의. 그걸 왜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단지 내 상가고 집원이 동일했고, 그리고 아파트 시세가 원래 2억 5천 하던 아파트였는데 1년 만에 5억 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건 뭐냐면 상가는 시세를 잘 몰라요. 어쨌든 단지 내 상가이기 때문에 아파트 시세가 올랐으면 상가 시세도 올랐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좀 노후된 지역 이런 데를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 인천 연수나 분당 거기에 있는 상가 찾아보면 뭐 많아요. 진짜 1억 이하짜리 많거든요. 다윈중개 앱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노후된 지역 혹시 네. 서울권은 서울은 많은데 워낙 비싸가지고 제가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렇게 비싼 금액을 들여서 들어가면 마음고생이 심해요. 왜냐면 큰 돈이 묶이기 때문에. 되면 물론 잭팟이 터지지만, 제가 원하는 투자는 큰 돈을 들여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기보다는 소액으로 묵혀두고 그냥 잊어버리면 어느 날 열어봤을 때 우와, 이게 장난 아니네? 이런 투자. 큰 돈이 들어가면 그걸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이거? 갓슬러가 큰 돈 들여가지고 하라 그랬는데 이거 사기꾼 아야,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누군가는 팔고 싶어 하는 시대. 왜냐면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누군 팔려고 하는데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가격은 떨어지는데 거주하긴 괜찮단 말이에요. 전세가가 올라요. 가격은 떨어지고 전세가가 오르니까 갭이 붙어요. 어떤 빌라가 있냐면 매매가가 7,500인데 전세가 7,500이에요. 등기 이전만 하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10채를 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부동산세가 원래는 문제가 많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되고,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파트는 일단 끝났어요. 그리고 빌라는 등록은 가능하다. 그러면 종부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이 있는데, 비조정지역에 있는 빌라를 사면 종부세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금액은 살 때 이제 1억 이하 빌라기 때문에, 노후된 빌라고 아무도 사지 않는 빌라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1억 이하는 종부세랑은 상관은 없어요. 그냥 비조정지역의 빌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지금 7천만 원으로 10채 구입하셨다고 하셨는데 7천만
7천만 원을 투자를 한 거죠. 7천만 원인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플러스 P라고 그래가지고 매매가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저 매매가는 뭐냐면 투자 가치, 전세가는 실거주 가치라고 얘기하거든요. 실거주 가치는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실거주 가치가 올랐으면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매매가가 7,500인가 거래를 했고 전세를 9천에 넣을 거예요. 제가 1,500만 원을 받아요. 보통 한 채가 얼마 정도 있어요? 매매가가 좀 큰 데는 1억이 넘는 데도 있어요. 1억 1,500 정도 하는 데도 있었고 2천만 원 들어간 빌라도 있고 거기는 좀 입지도 실제로 좋고 가서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와 여기 내가 들어와서 살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 했었어요. 좋더라고요. 실제 가서 보니까 평수는 한 27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입구 지내다 보면은 10년 뒤에 이제 팍팍팍팍 터지면서 잭팟이 쫙 터질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런 얘기를 올 초에 그 카페 부동산 카페에다도 올리고 막 했거든요. 되게 뜨거운 반응을 보였어요. 여기에 엊그제 난 기사를 보니까 이천이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 1위로 나왔더라고요.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려면 일단 비조정지역이어야 하고 서울에서 접근성이 그나마 좀 있다. 이제 위치를 좀 쭉 이제 받고 SK 하이닉스가 워낙 연봉이 높거든요. 좀 주목을 하게 된 거죠. 보통 이제 그 이천 같은 경우는 시민이 한 20만 명 정도 돼요. 하이닉스 공장에 계신 분이 한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다 여기 사시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딴 데 살기도 하고 하는데 하이닉스 반도체 연봉이 뭐 1억이 넘을 거예요. 이분들이 투자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아 장난이 아니겠구나. 근데 아직은 반도체 연구원들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데 투자 눈을 뜨진 않았지만 비조정 지역 중에서 서울에서 접근성이 서울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많을까? 이천도 생각보다 가깝고 가보니까 그리고 아직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투자 수요 많이 들어온 데는 또 막 들썩들썩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청정 지역이에요 진짜. 저는 원래 이렇게 누가 어디 투자한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지 않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제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이 이제 SK 하이닉스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이천 하이닉스가 있는 이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지금 정부 정책에 이제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검토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무슨 발표가 났냐.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안 되겠다. 배제하겠다. 이렇게 썼어요. 빌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허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돌아서 이천을 살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빌라를 유심히 봤다가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면 바로 사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10년 장기 보유를 하면 잭팟이 터질 거다. 서울에 있는 빌라는 너무 좋죠. 근데 여태까지 못했던 이유는 주택을 소유를 하면 서울에 있는 주택은 조정지역 내의 주택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사면은 취득세도 높고 매년 나가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었지만 만약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을 해서 빌라를 허용을 해준다면 그러면 사서 쟁여두는 거죠.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쟁여두면 그때 잭팟이 터지면은 다주택이다 보니까 3주택 이상이 되면 이제 취득세가 8%, 2주택이면 8%, 조정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3주택 이상이면 12%가 되는데 아파트를 투자하기가 힘든 거예요. 취득세가 너무 커서. 그러다 보니까 1억 이하,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실제 시세는 1억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공시지가라고 해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요 아파트의 가격은 올해는 요 정도인 것 같다라고 책정하는 게 있어요. 그 1억 이하짜리는 투기가 아니다라고 내려서 취득세랑 동일하게 1.1%로 매기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 투자법인들 아니면 일반 개인들이 많이 투자를 하게 된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편이긴 해요. 만약에 산다고 해도 공시지가 1억에서 언젠간 넘기 때문에 넘으면 이거를 누군가한테 매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차익을 받고 나오는데 매도를 하기가 힘들어요. 1억이 넘어가면 살 사람이 없어요. 공시지가 1억이 넘어가면. 원래는 1억 이하니까 취득세가 1.1%니까 메리트가 있었는데 1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더 이상 사지 않죠. 그걸. 메리트가 없으니까. 실제로 이 집을 실거주자들만 그 수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상태인 거고 일반 개인들한테는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